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수대학교 건축학과 이은길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비정형 건축 디자인에서 보행자의 보행 특성을 반영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의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건축에서 비정형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의 DDP와 같이 기존에 있는 어떤 박스 쉐입의 건축물이 아니고 유선형 형태의 건축물이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건축물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들이 건축 설계 과정의 특징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사용자들이 이제 건축적인 어떤 형상의 특징 때문에 건축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고민이 조금은 간과되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즉 건축의 본질은 뭐냐면 사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유쾌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비정형 건축이라는 것은 형태의 특징이 워낙 위성형이고 기존에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가가 형태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해 보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인간의 행동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정형 건축물 디자인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했고요. 그런 도구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보다 인간의 행동 시뮬레이션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보행자의 특성을 발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행자의 특성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연령이 높으신 분도 있고, 어떤 보조기구를 활용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을 하면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미 개발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든 이 어떤 툴인데, 라이노라는 어떤 비정형 건축 디자인할 수 있는 툴에서 이건 그래스호프라는 툴인데,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공간을 VR 환경,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반반히 전환시킨 상태에서, 이런 보시면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 할 때 에이전트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쟤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연구 이전까지는 그냥 탈출이나 움직임이나 무슨 이런 걸 주로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에이전트들이, 사람 형상 에이전트들이 약간 사용자 보행 특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좀 느리게, 그래서 조금 다리가 아프신 분이면 휠체어를 탄다든가, 이러한 보행 특성을 가지고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연구가 되고, 이 연구는 주로 어떤 걸 했냐면, 그러면 그런 약간 보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럼 디자이너한테는 디자인 그런 과정의 어떤 특성을, 어떤 좋은 점이 나쁜 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유용성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행 특성 있는 어떤 기능하고 없는 기능을 둘 다 사용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사전서 평가를 해가지고 설문을 하게 했죠. 한 이후에 그것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공간, 일종의 놀이터 같이 아주 쉬운 어떤 건축 테스트를 제공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는 결과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할 거냐 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해가지고, 요건 사전에 대한 얘기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결국은 건축이라는 게 창의성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성을 정의하자면 이제 새로운 것과 좀 적합한 것을 고비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설문들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인간의 보행성을 이용한, 보행자의 보행성을 반영한 인간의 시뮬레이션이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사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두 군데 저희가 이제 문항 한 8개 정도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문항을 제공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는 6번하고 8번이 나왔어요. 8번은 뭐냐면 안전과 편의에 대한 증진에 대한 관련된 얘기고요. 9번은
그러니까 디자인 어떤 문제와 디자인 에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줬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어떤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용도니까 학생들이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을 설계해야겠구나라는 자극을 좀 받았고, 그것을 디자인 거의 반응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의외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창의성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세적으로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윤즉슨 결국은 그 사용자 행동에 어떤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덜했던 것 같고, 이 연구는 아니었지만 이 연구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는 훨씬 더 그런 어떤 사용자 보행 특성을 제공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이후 연구는 여기는 없지만 여기서 불을 질러봤어요. 이벤트를 집어넣었어요. 이벤트. 불을 낸다든가 오늘같이만 이렇게 불이 많이 오게 한다든가 했더니 굉장히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지수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사용자의 특성만, 보행 특성만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불이 난 상태에서 사용자의 특성이 가미되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훨씬 강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본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에서 이제 유사하게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 연구를 좀 종합하자고 그러면 결국은 비정형 공간 디자인에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좋은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과 편의 쪽에서 또는 이제 문제 해결 쪽에서 굉장히 유용했다는 것을 발견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보행 특성을 조금 더 뭐랄까 강조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의 제공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향후 연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